코인 왕자입니다. 자, 지금은 마켓 인덱스하고 알트코인 인덱스가 1에서 2% 정도 하락이 되고 있고요. 이틀 전이죠. 엊그저께인데 엊그저께 이제 아침부터 해서 어제까지 약세를 또 보였는데, 오늘도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4,500만 원 구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인데, 4,500짜리가 이탈된 후에 밑에 자리죠. 여기 이탈된 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온다고 그래서 4천 초반까지 온 거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지금 구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다시 단기 박스권 흐름 안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4천만 원 자리가 이탈될 경우 4,150만 원이죠. 4,150만 원이 이탈될 경우 3천 중반에서 많게는 적게는 3천 후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언급을 많이 해드렸지만, 지금 위치는 비트코인은 그렇게 뭐 위험하다 아니면 위험하지 않다라고 구별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그냥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가장 좋고, 하단에 오고 나서 지금 절반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간다고 하면 추세 돌파까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대신에 그냥 이 상태에서 뭐 반등 조정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6월 말이면 7월 초 정도 되면은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4,150만 원이 다시 이탈돼서 3천짜리 3천 중후반까지 진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적게는 2주에서 길게는 1개월 정도, 1개월 정도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어쨌든 요 흐름만 좀 빠르게 지켜준다고 했을 때는 한 7월 정도 초에는 돌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코인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승폭 대비 조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떨어질 때죠. 하락을 할 때 이더리움은 많이 올라갔어요. 개월 수가 좀 차이 나죠. 그래서 5월 중순부터 이더리움은 꼭지를 찍고 지금 빠졌는데, 사실 이제 막 조정이 시작됐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밀린다고 했을 때는 200에서 한 220만 원 사이 정도 오면 한 번은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지, 접근해 볼 수 있는지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요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를 보시는 분들은 이더리움 아직 조정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적게 받았고 최근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제 요런 자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어, 최근에 이제 450만 원, 아니 350만 원 자리를 빠르게 회복을 해줬으면 좋은데, 회복이 안 됐습니다. 회복됐다고 하면은 다시 400 이상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다시 하단에 와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라는 거는 200만 원까지도, 혹은 220만 원, 지금 250에서 240짜리가 이탈될 수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뭐 어떤 추가 매수나 신규 관점보다는 그냥 관망으로 해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비트코인은 만약에 지지선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빠르게 추세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 때까지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더리움이 아예 못 가냐? 비트코인이 추세가 전환되고 돌파 시점이 나온다고 하면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는 조금 따라갈 거예요. 빨간불 정도는 켜겠죠. 대신에 주도를 하는 건 비트코인이고, 이더는 아직까지 될 수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50만 원, 지금 자리에서는 320만 원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50만 원이 회복돼야 400만 원대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계속 하방을 예고하고 있어요. 하방을 계속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로 지정된 코인들을 제가 아침에도 다 봤는데, 사실 이제 에드엑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거래량은 붙기는 했는데, 거래가 붙기는 했는데, 상승폭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마켓도 어제 보면 많이 올라갔죠. 60%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는 크게 들어왔지만, 프로스로 봤을 때는 많이, 나오진 못했다. 그래서 나머지 UA로 지정된 코인들은 일단은 28일에 최종적으로 일단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준으로 삼아서 반등 기준을 봐가지고 큰 상승이 한번 나온다고 한다면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베이직도 마찬가지죠. 베이직도 지금 보시면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어제 큰 상승 후에 오늘 이제 반등이 약해졌고, 아마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면 다시 30원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밀린다고 했을 때는 15원 이하로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이제 성급하게 사실 접근하기보다는 좀 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원화도 똑같아요. BTC나 원화나 큰 반등이 없이 일시적인 반등만 나오고 지금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한 주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별도로 어떤 상승폭의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크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가능한 좀 언급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와 봤어요. 비교 차트 분석을 오늘부터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뭐 월요일부터 하나 오늘부터 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좋은 코인들의 어떤 방향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사자라는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교 형태가 있고 이런 차트 현재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개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실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산다 안 산다의 의견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세타퓨얼과 세타토큰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접근 가능한지, 아니면 좋은 코인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코인으로 보이는지 나름 판단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분석은 이제 제가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6월 20일 아침이기 때문에 오늘자 기준으로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를 좀 봤어요. 순위를 봤는데 시총이 세타퓨엘이 22, 세타토큰이 12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순위권만 놓고 보면 세타토큰이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사실 20이라고 해도 세타퓨엘이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타 코인들에 비해서 그래도 높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시총에 관련해서, 순위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두 개 다 나쁜 코인은 아니다 라고 현재까지 보여지고요. 자, 시총은 세타퓨엘이 3.5조, 세타토큰이 10.9조입니다. 10.9조. 시총은 많이 차이 나죠. 거의 3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또 흐름상 이따 보시게 되면 세타퓨엘도 지금 움직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타 시총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순위가 좀 차이 나고 시총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타퓨엘도 차트 흐름은 밀리지는 않는다 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차트 현재로 보시면 세타퓨엘은 전고점이 돌파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이제 봐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전고점 돌파 후에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더 간다 그런 기준은 아니고, 고점이라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익절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차트로 보면서 다시 한번 보고요. 일단 전고점 돌파가 됐다라는 부분을 키포인트로 보시고, 세타 토큰은 지지선이 이탈됐습니다. 세타 토큰은. 그래서 지지선이 이탈이 됐다고 하는 거는 하락폭이 나왔는데, 사실 지지선 이탈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차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추세 같은 경우는 세타퓨엘은 지금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타 토큰은 추세가 좀 전환이 됐는데 당장 전환된 게 아니고 한 며칠 됐어요. 근데 추세 전환이 된 상태에서 흐름이 또 조정 박스권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흐름은 전체적으로 둘 다 나쁜 편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추매하고 손절에 관련해서 세타퓨엘은 지금 손절이 필수인 상태입니다. 정고점이 돌파돼서 안정권이긴 하지만 나름 안정권이긴 한데 고점이다 보니까 또 하락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고요. 세타 토큰은 추매가 필수적인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세타 퓨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세타 토큰은 반대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좀 필수로 봐야 되는 코인이고 세타 퓨엘은 세타 토큰은 추매를 기준으로 잡아서 접근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증가가 됐어요. 세타 퓨엘은 정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세타 토큰은 최근에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래량을 색깔로 보면 퍼렇게 나왔다가 빨갛게 나온 지 얼마 며칠 되지 않아서 증가폭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또 봐야 되는 코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민감도는 시장 영향을 세타퓨엘은 전혀 안 받았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세타퓨엘은 그냥 지 갈 길 갔고 세타 토큰은 시장 영향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흐름도 약간은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때 보통 토큰이 움직이고 떨어질 때는 세타퓨엘이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 영향을 받지 않고 받았고 이 차이가 조금은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개월 흐름으로 보시면 세타퓨엘은 110%가 오른 상태예요. 한 달 동안 봤을 때 세타 토큰은 25%가 올라 있고 그리고 3개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세타 퓨엘은 59%, 세타 토큰은 마이너스 12%.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 폭을 보면 세타 퓨엘이 사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에 6월 달에 흐름이 많이 좋아졌죠. 세타 토큰도 흐름이 그렇게 영 나쁜 건 아니지만 요 하락폭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1개월하고 3개월치 흐름을 업비트에서 찾아보시면 올라간 애들이 지금 얘네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이 그러니까 하락을 덜 된 애들 3개월로 봐도 이 정도면 괜찮고 1개월로 봐도 이 정도면은 양호한 수준인데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락폭이 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줬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타 기업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구글, 소니, 삼성, 바이낸스, 구미 그리고 뭐 블록체인까지 해서 그런 회사들이 또 별도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자세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타 퓨엘 먼저 좀 볼게요. 자, 세타 퓨엘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전고점이 돌파됐다. 근데 그 시점이 어디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죠. 네, 580원짜리 580원짜리가 돌파가 됐습니다. 전에 이제 뭐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락이었을 때, 그쵸? 하락이었을 때 여기 추세 제가 아마 이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5월 28일 날. 그래서 이제 저때 펌핑이 잠깐 나오고 나서 밀리고 나서 전고점 돌파가 됐는데 돌파했을 때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약간의 좀 전략을 세우셨을 것 같고요. 그 뒤로 지금 이제 580원 전고점이 돌파가 됐죠. 근데 이제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전고점 돌파됐을 때 이날이에요. 이날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뿐만이 아니고 다른 코인들도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 돌파할 때 거래가 동반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시장 흐름이 지금 얘만 봤을 때 차트 흐름이 좀 완만하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 돌파하고 나서 3일 만에 깨버렸어요. 전고점을 깼습니다. 깨고 나서 4일 만에 또 다시 올린 거죠. 사실 이제 요거를 단기나 단타로 대응하신 분들은 사실 요 구간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전고점 돌파에 대한 요 어떤 거래의 흐름만 놓고 봤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흐름은 아닌데, 어쨌든 이탈이 됐다가 다시 살아났고요. 그럼 지금 흐름에서 또 놓고 봐야 되는 게, 세타피엘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자, 손절이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필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580원, 580원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는 좀 끌고 가고 싶다, 짧게 안 볼 거다, 세타피엘을 끌고 가실 분들은 580원을 놓고 보셔야 되고, 난 단타예요, 난 짧게 먹고 빠질 거다 라고 하신 분들은 680원이 종가로 이탈될 경우 단타 들어가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가 않고, 만약에 저 추세 자리 580원 자리를 이탈시킨다고 하면, 근데 앞전처럼 이렇게 이탈된 게 아니고 거래가 조금 동반이 되면서 이탈될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는 단순하게 가는 흐름이 아니고 전고점 돌파됐고 거래 들어왔고 지금 이탈됐다가 다시 재상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하락으로 됐을 때는 580원 종가로 이제 봤을 때는 좀 크게 빠질 수 있다, 이탈되면. 그럼 반대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어제 자리부터 벌써 자리를 만들어 주긴 했지만, 그냥 680원 위에서만 끝나면, 오늘 끝나든 내일 끝나든 모레 끝나든 680원 위로만 계속 유지를 해주면 세타피엘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코인이 되는 거죠.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 전고점 돌파 후에 큰 시세가 한번 들어왔다. 그래서 요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자, 세타 토큰입니다. 세타 토큰은 이제 아까 추매가 좀 필수로 해야 되는데 추세가 전환도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얘가 지지선이 이탈이 됐는데, 이탈될 시점을 보면 최종적으로 요 자리죠. 14,000원짜리 14,000원짜리 지지선이 이탈은 됐습니다. 근데 이탈되고 나서 흐름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탈은 됐고 위에서 이탈은 된 상태고, 추세로 보면 추세 돌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추세 돌파된 지 뭐 한 6일 정도, 대략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앞전에도 돌파는 됐지만 이탈됐다가 다시 올려놨어요. 그래서 흐름이 마찬가지로 거래를 보시면 이날 거래 대금이 증가됐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며칠 전에 매도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바로 또 상승 매수한 물량이 좀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세가 전환이 됐고 지지선은 이탈됐지만 충분히 요 코인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밀린다고 하면은, 많이 빠진다고 했을 때 8,000원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반대로 올라갈 때는 14,000원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경우는 14,000, 떨어진다고 하면 8,000원까지 다시 이렇게 가능성을 또 놓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좀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써놓은 것처럼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세타피엘과 세타 토큰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거고, 요 각각 코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공부를 하실지,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타피엘, 세타 토큰 두 개 알아봤는데요. 좋은 공부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두 개를 이제 체크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전략도 세워보시고, 비중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될 때까지는 비중은 항상 이제 축소로 돼서 소액 투자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